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편안한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연금저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연금이나 마찬가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연금저축 영상을 만들었냐? 댓글로 연금저축과 상품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공부 겸 찾아봤는데요. 왜 내가 아직도 연금저축을 안 했을까? 이런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연금저축으로 투자할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의 노후를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단어는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듭니다. 이거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금저축 필요할까?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순화해서 다시 말하면 나는 노후 준비가 됐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단어랑 숫자로 바꿔보면은 일하지 않고 월 300만원씩 들어오는 구조를 내가 만들었나?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월급 받고 투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조를 만들었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하지 않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월급, 연금, 사업, 월세, 투자 중에서 자동소득이 아닌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바로 월급, 사업, 투자 요거는 삭제해야 되겠죠. 반대로 동그라미 쳐진 부분은 배당, 월세, 연금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월 300씩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끝. 아주 간단하죠. 300만 원이란 돈은 제 기준으로 산정한 거니까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 나이에 맞는 연금은 과연 얼마인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받는 연금이 300만 원이 되려면 나는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70세에 300만 원을 타겠다는 가정을 해보면 70세니까 지금부터 33년을 넣으면 됩니다. 70에서 나이를 뺀 만큼 연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저는 15만 원씩 저축을 하면은 수령할 때 300만 원씩 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래 예측치니까 가정이 들어가겠죠. 매년 10%의 수익이 난다는 가정 그리고 수령할 때는 종합소득세를 포함시켜 봤습니다. 원래는 현재 기준으로는 1200만 원까지 연금소득세 3.5에서 5.5%를 떼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좀 강하게 종합소득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10년 전에 600만 원이었던 한도가 1200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년 뒤에는 1200이 아니라 한도가 4000, 5000까지 올라가 있을 거라서 연금소득세 기준으로 하는 게 좋지만 혹시 모르니까 종합소득세로 포함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연 10%의 수익은 나중에 연 10이 아니라 15, 20% 올라가면 수령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반대로 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런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 기준이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동안 넣으면 20년 동안 넣으면 혹은 40년 동안 넣으면 얼마씩 넣어야 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40년이라는 건 내가 지금 30살이다. 그러면 40년 동안 부으면 8만 원씩만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50살이다. 그러면은 20년을 넣어야 되죠. 55만 원씩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복리의 효과가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나이에 맞는 연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왼쪽 표처럼 볼 수가 있는데요. 본인 나이에 맞는 금액을 확인해 보셨나요? 하지만 우리가 60세인데 198만 원 넣는다는 건 무리일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자금이니까 다른 자산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국민연금도 받고 매달 받는 배당도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금 적립 금액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을 때에 대한 금액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은행을 끼고 나오면 연금저축 신탁, 증권사를 끼고 나오면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보험사를 끼고 나온다. 그러면 연금저축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다 앞에 연금저축이라고 붙지만 뒤에 붙는 거에 따라서 투자하는 섹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은행을 끼고 나오면 예적금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증권사를 끼고 나오면 주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에 포커스를 맞춘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를 하면 됩니다.
됩니다. 근데 펀드라는 말이 조금 찝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ETF에 투자할 거니까 가칭으로 연금저축 ETF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앞에서 ETF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그럼 직접 투자하지 굳이 연금저축해야 되나 말이죠. 세금을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금저축을 안 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면은 우선 5천만 원의 원금이 있고 30년 뒤에 수익까지 합쳐서 4억 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세를 내게 되어 있죠. 수익의 22%니까 3.5억의 22%, 7,7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정말 많이 냅니다. 그리고 연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전체 금액의 3.3에서 5.5%를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70세부터 수령한다고 했으니까 4.4%를 적용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1,760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세금의 차이가 6천만 원이나 납니다. 정말 어마무시하죠.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혜택 중에 원래 세액공제라는 혜택이 있지만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금 투자가 세금도 아낄 수 있으니까 주부나 프리랜서 분들도 연금저축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연금저축으로 국내 상품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 상품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굳이 국내 상품을 매수해서 나중에 이렇게 세금을 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해외 상품을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간이 길고 수익이 클수록 과세 이혼 효과는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ETF에 투자하면서 세액공제까지 된다?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상품입니다. 세액공제 금액을 살펴보면은 연소득 5,500만 원 기준으로 공제율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5,500 이하다 그러면 16.5%, 그 이상이면 13.2%를 공제받습니다. 최대 한도 40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은 66만 원이랑 52만 8천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추가된 건데요. 50세 이상이면 그 한도가 6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드셨나요? 그럼 이제 제가 투자할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방식, 투자 금액, 포트폴리오 순인데요. 투자 방식을 먼저 보면은 30년 넘게 투자할 거니까 자동 투자와 리밸런싱은 1년에 한 번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자 금액은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33년간 15만 원씩 투자할 생각이고 예상 수령 금액은 3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트폴리오는 장기 투자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투자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지수 추종하는 상품을 담을 겁니다. 이렇게 제 기준을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그냥 묻어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투자 전략을 세우면 더욱 안정적이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계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기간 투자자처럼 연 1회, 연말에 리밸런싱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같은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즉 30% 이상 증시가 하락했다. 이럴 때 리밸런싱을 즉시 진행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10년 단위로 주식, 채권, 원자재 비중을 조절할 생각입니다. 수령할 때는 불리기보다는 지키는 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채권과 원자재의 비중을 높일 생각입니다. 계획은 언제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 뒀으니까 이제 종목 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연금저축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총 5개의 종목을 선정했고요. 지수 추종 상품들만 담았습니다. 주식을 보면은 중국 ETF 1개, 미국 ETF 2개가 있습니다. 팡플러스나 배터리 관련된 상품은 왜 안 넣는지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33년 뒤에 애플 혹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 혹은 배터리 산업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추종 상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도 좋지만 시장을 쫓아가는 연금 투자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한 정보와 리밸런싱 방법 그리고 실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